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말 1급 실기 XS 2회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리기능 구현이라는 건 매크로 또는 쿼리 또는 프로시저가 많이 나온다 그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쿼리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자, 쿼리를 작성하자 그랬죠. 그래서 쿼리는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에서 작업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쿼리를 만들 건데 주문 정보 쿼리를 이용하자 그랬어요. 쿼리에서 주문 정보를 추가해 주면 돼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자, 만들 건데 자, 순서가 요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름, 주문 일자, 그리고 수량, 순서가 이렇게 나와줘야 될 거고요. 이름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자 그랬습니다. 이름의 정렬 기준을 오름차순 되었죠. 자, 이때 조건으로 들어가는 걸 잘 봐줘야 돼요. 씨앗 이름이 누구만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치커리만 들어와줘야 돼요. 그죠? 여기는 지금 씨앗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씨앗 이름을 띄워놓고요. 야는 표시되면 안 되니까 체크를 해제한다 그랬죠. 조건에 이꼴 생략이라 그랬죠. 치커리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확인할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서 결과가 동일한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이걸 치커리 조회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저장. 간단하죠? 너무 쉽기 때문에 배점이 4점이에요. 그래서 쉬운 건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돼요. 자, 두 번째. 쿼리를 만들 겁니다. 근데 무슨 쿼리라 그랬어요? 크로스탭 쿼리는 피벗 테이블 생각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가서요. 씨앗 주문 회원 테이블 쓰자 그랬습니다. 세 가지 테이블은 다 연결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자, 얘를 이용해서 내가 만들어야 될 쿼리는 선택 쿼리가 아니라 크로스탭 쿼리다. 먼저 선택을 해놓고요. 자, 크로스탭 쿼리는 행, 열 값을 신경 쓰자 그랬죠. 행은 필드 이름으로 들어온 거, 씨앗명 보이죠? 주문 횟수, 얘들이 행이에요. 열은 데이터로 들어오는 거, 미국, 중국, 한국, 얘들이 데이터죠. 얘가 열인데 얘가 뭐냐? 원산지예요. 이 데이터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필드를 이렇게 열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럼 확인할 수 있어요. 단 열어봤을 때는 반드시 닫아줘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로 들어오는 게 누구냐? 주문 횟수인데 주문 횟수는 누구를 이용하자 그랬습니까? 주문 아이디를 쓰자 그랬습니다. 자,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자, 씨앗명을 가지고 올 거예요. 씨앗명을 찾아서요. 얘는 크로스탭의 행입니다. 같은 것끼리 묶겠다는 뜻이에요. 주문 횟수는 주문 아이디를 가지고 올 건데 이름을 주문 횟수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컬론 땡땡 붙인다 그랬죠. 얘는 묶으면 안 되죠. 개수가 들어가는데 행으로 앞에 들어왔어요. 그죠? 열이 들어와야 되는 건 원산지였어요. 원산지는 묶을 거고요. 열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행, 열이 있으니까 값도 있어야 되겠죠. 값은 주문 횟수니까 주문 아이디겠죠. 주문 아이디가 들어올 건데 값으로 들어오는 건 이름 바꿀 필요 없어요. 자, 얘는 개수인데 크로스탭의 값이라 그랬어요. 자, 요렇게 표시되었고 난 다음에 결과를 확인했을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눈으로 봐주면 되겠죠. 정상적으로 똑같죠? 그러면 내가 한 게 맞는 거예요. 항상 결과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저장. 크로스탭 쿼리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크로스탭 쿼리는 행, 열 값을 구분하는 거, 그것만 구분해주면 나머지는 충분히 작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쿼리를 만들 건데 매개 변수 쿼리예요.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누구를 갖고 만들 거냐면 씨앗과 씨앗 있고 두 개의 테이블을 쓰자 그랬습니다. 연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자, 매개 변수 쿼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필드 이름을 쓸 때 우리는 그걸 매개 변수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볼게요. 결과가 있고 일자, 씨앗명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있고 일자부터 자, 있고 일자, 그 다음에 씨앗명, 있고 수량, 있고 단가, 그 다음 그림이 뒤에가 다 안 보이는데 잠깐 조금 줄여볼게요. 판매 단가가 나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부가세라고 있는데 여기 어디에도 부가세라는 거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수식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판매 단가 옆에 내가 부가세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라고 돼 있냐면 입고 단가가 3만 이하면 판매 단가의 10% 아니면 판매 단가의 20%인데 IIF 함수를 쓰자 그랬습니다. 자, 엑셀의 if 함수와 동일한 XS의 함수가 IIF, if 아니에요. i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어주면 되는데 저는 조금 크게 적어 볼게요. 자, 이름이 부가세예요. 이름 뒤에는 콜론, 이 꼴 아닙니다. 쟤는 이름 콜론입니다. 함수 이름이 IIF예요. 가로 열고요. 엑셀의 if하고 똑같거든요. 조건 컴마 맞을 때 컴마 틀릴 때. 자, 조건이 입고 단가가 3만 이하냐 물어요. 입고 단가가 3만 이하냐라고 물었어요. 자, 맞으면 판매 단가의 10%라는 건 판매 단가 곱하기 10%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엑셀은 이렇게 써도 돼요. XS는 저렇게 쓰면 저 10%를 숫자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는 0.1이라고 써야 돼요. 저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아니면 판매 단가의 몇 %라 그랬습니까? 20%라 그랬죠? 그래서 곱하기 0.2 요렇게 해서 실제 내가 새로운 필드를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필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저 부가세 필드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입고 일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자 그랬습니다. 입고 일자의 정렬은 내림차순으로 했죠. 그런데 매개 변수가 들어가야 돼요. 매개 변수는 뭐라 그랬냐면은 시한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우리 지금 시한명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조건란에 검색할 시한명의 일부를 입력할 건데 얘가 일부기 때문에 앞뒤로 별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게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별표 대표 문자가 들어갈 때는 뭐가 뜬다 그랬습니까? 라이크가 뜬다 그랬죠? 앞뒤로 별이 온다 그랬습니다. 연결 매개 변수 필드 이름을 요 이름으로 줄 건데 대괄호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검색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앞뒤로 대괄호를 넣어서 필드를 넣고요. 연결해 줘야 되겠죠? 자, 요게 필드를 대신하는 거예요. 얘가 필드처럼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검색창에 이렇게 쓰면 국이라고 쓰면 국 앞뒤로 별이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인식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시한명에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조건란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서요. 보이죠? 매개 변수 창이 뜨죠? 국이라고 적으라 그랬어요. 그럼 국이라고 적어보세요. 확인했을 때 자,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와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거 문제에 보면 형식이 요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자 그랬는데 입고 수량 관계없는데 단가, 판매 단가, 부가세는 전부 다 통한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맞춰줘야 돼요. 자, 다시 디자인으로 가서요. 입고 단가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속성을 띄우면 속성 시트가 이렇게 뜰 거거든요. 형식을 통화 선택하고요. 판매 단가 클릭하고요. 똑같이 속성 시트는 그대로 띄워놓고요. 부가세도 똑같이 통화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결과를 확인했을 때 매개 변수에 국이라고 넣었을 때 통화 기호가 들어오죠. 그죠?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걸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저장 끝났죠? 그래서 매개 변수다라는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쿼리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자, 만들 건데 쿼리 디자인 3개의 테이블을 쓰자 그랬습니다. 3개의 테이블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총 주문량, 총 입고량 합계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합계라는 말 보이죠? 그래서 합계라는 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합계 개수 평균이 있다라고 했을 땐 선택 쿼리에서 누구라 그랬습니까? 요약 쿼리라 그랬어요. 그래야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첫 번째 시합명. 최근 입고일자는 입고일자의 최대값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고일자를 가지고 와서 앞에 이름을 붙일 거예요. 최근 이름 쓰고 콜론 붙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최대값을 쓰겠다. 됐죠? 총 입고량은 입고 수량의 합계라 그랬어요. 입고 수량을 찾아서 총 입고량 얘는 합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올 거냐면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의 수량의 합계라 그랬거든요. 주문의 수량을 가지고 와서요. 이름을 총 주문량 합계라 그랬어요. 자, 요렇게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갔을 때 자, 보이죠? 화면상에서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양깃밖에 안 보이는데요. 더 있는데요. 데이터가 너무 길면 이렇게 잘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걸 기준으로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얘를 여러분들이 뭘로 저장하자 그랬습니까? 재고 현황이란 이름으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다 해놓고 저장 명칭이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이름 쓸 때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오타 있는지 검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도 1번부터 4번까지 커리만 4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리가 가장 많이 나올 거고요. 보통 4문제가 다 나올 수도 있고요. 3문제가 나오고 코드나 다른 매크로가 1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연습을 해주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